안녕하세요. 저는 스튜디오성 디자이너 이성훈이라고 합니다. 저는 스튜디오성을 운영하면서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에서 패션 컬렉션 수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. 스튜디오성은 익숙한 실루엣에 좀 특별한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새로운 볼륨을 찾아나가는 브랜드입니다. 예전에 파리 쇼룸을 진행하면서 두바이, 그리고 중국, 대만 등에 진출한 경험이 있고 서울 패션위크에서 여러 번의 패션쇼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. 사실 제가 첫 전공이 시각 디자인이었어요.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좀 인문학에도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영문학으로 이제 전공을 바꿨고, 또 사진 찍는 거, 그림 그리는 거를 옛날부터 좋아해가지고 취미로 하다 보니까 패션을 하면 이 둘 다를 다 하고 즐길 수 있다라고 들어가지고 해보게 되었는데요. 프랑스를 가게 된 것도 제가 어쩌다 보니 이중 전공을 프랑스어로 하게 됐고 8월에 졸업을 하게 됐는데, 프랑스 같이 유럽 학교들은 이제 9월에 학기가 시작하니까 이 딜레이가 없이 바로 시작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가지고 보내서 합격 통보가 와서 그대로 바로 그냥 떠나게 됐습니다. 프랑스 학교 중에서 디자인에 가장 특화된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엄청 큰 장점이 있고, 최근에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는 역시 이자벨 마랑이 있겠네요. 이자벨 마랑이 학교로 나오기도 했고,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저는 1학년을 보냈는데 2학년으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럼 가야지 하고 가게 됐습니다. 그 학원이나 이런 데 전혀 가지 않았어요. 보통 그런 데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시각 디자인 1학년 다니면서 했던 과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소에 취미로 그렸던 거, 또 취미로 약간 패션 패턴하고 그 봉제를 좀 잠깐 배운 적이 있었어요. 그때 것도 다 집어넣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데 더 집중을 했고요. 그리고 자신감,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수업을 처음에 들어가서 받았을 때 선생님이 한 말인데요, 뿌벨이라고 제 거 평가를 할 때 해줘가지고 이제 프랑스어를 이중 전공했지만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고 졸업만 했기 때문에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. 엄청 기초 단어인데. 그래서 뿌벨이 다시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쪽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. 갖다 버리라고. 근데 이미 화는 좀 안 난 상태였던 게 제가 너무 늦게 알아들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피식 웃으면서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. 그러니까 좋아하고, 그 다음에 낸 게 과제물이 괜찮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좀 좋은 인턴 자리도 오히려 그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.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쓰레기통에 갖다 놓으라는 선생님이 저한테 나중에 디오를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저희 학교 한 120명인데 5명한테만 소개시켜줬거든요. 근데 5명 다 안 된 거예요.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각자 알아서 찾아야 되는 거고, 학교에서 소개시켜준 경우는 되게 특별한 경우였더라고요. 그래서 메일도 보내고 등기도 보내고 존재하는 웬만한 브랜드는 다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. 면접도 보고 그 중에서 안드레아 크루즈하고 좀 합이 좀 잘 맞고 그래가지고 인턴을 진행하게 되었고, 인턴이 끝난 다음에도 사실 아르바이트식으로 어시스턴트 일을 한 1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. 정확히 말하면 사실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지 마라 보다는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이거 안 한다, 그러니까 아예 패션 안 한다, 반쯤 농담으로 너무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, 어떤 얘기인지는 지금도 납득을 하고 그러긴 한데 이게 뭐 계산만으로 되나요? 그냥 한번 해보고 뭐 안 되면 별 수 없지 뭐, 그래도 안 하면 안 되겠다. 머리로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가슴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해버렸습니다. 컨셉이었죠. 50%가 패션은 컨셉이 차지한다고 생각해요. 패션의 50%는 컨셉이다.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고. 그래서 컨셉을 그때 길거리, 특히 종로 5가 쪽 길거리로 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인 50%는 채운다 해서 캐스팅도 제가 직접 다 했고요. 컨셉이 우선하면은 일반인이 아니라 뭐 드론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사실 BMX가 아니었으면 패션을 안 했을 확률이 더 큰 것 같아요. 그거를 하면서 이제 사진도 좀 찍게 되고 영상도 찍게 되고 이제 티셔츠 같은 거에도 관심을 가지게 돼서 실크 스크린도 배우게 되고 해서 뭔가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고 굿즈 같은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분명히 패션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좀 준 것 같습니다. 옷을 만들 때도 만약에 불편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편한 그런 게 있을까에 탐구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그런 마인드셋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면 솔직히 말하면 약간 구시대적 방식이에요.
프랑스 자체가 애초에 의외로 굉장히 교육에 있어서 보수적인 나라고 저희가 있었던 학교는 더 옛날 방식 그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오래된 방식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기초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본인들이 안 하던 방식과 좀 옛날 방식을 쓰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조그마한 디테일들 아니면 그보다 큰 아이디어가 있다고 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진행을 하고 있고, 다행히도 학생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결과물을 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믿음에 보답받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. 글쎄요, 기술적인 부분은 본인이 어떤 파트로 들어가는가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의 강점을 가지는 건 좋은 것 같고,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 소위 말하는 멘탈이죠.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가진 재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게 똑같거든요, 제 생각에는 지금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정신력하고 멘탈,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바로 체력하고 멘탈이 되면은 이제 기술적인 거는 배우면 된다. 글쎄요, 아까 답에 이어가지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인 것 같고요. 어떠한 경우로든 위기가 와요. 코로나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위기인데 이런 위기도 왔고,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한 멘탈,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행복하게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력, 똑같은 이야기를 이쪽에서는 하게 되는데, 일단 성실성, 그리고 정신력, 체력, 이 세 개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세 개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. 뭐 이거는 사실 뭐 선생님이니까 하는 말이죠. 제가 선생님이 돼 보니까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 120%로 했으면 좋겠어요. 적어도 그냥 턱걸이라도 하면은 그건 최소한의 성실함은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그 퀄리티가 좀 안 나온다, 아 나 이거 보여주기 부끄럽다, 아 그거는 남에게 일기장 보여주기 부끄러운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, 그냥 난 이게 최고다, 난 이게 너무 좋다, 내가 나를 좋게 평가하는데 너도 나를 좋게 평가해야 된다,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 그런 공부와 일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.